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무기탄 통신의 이학선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은 일본 전국시대를 평정한 그야말로 제1의 출세의 인물 센코쿠 이치노 슈세가이라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 신소쿠 스피드 그야말로 빠른 그 신속 이 신속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서 우리의 인생에서의 이 신속함, 스피드, 빠름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야말로 한미한 그 바늘장수 출신에서부터 오다 노부나가의 시종으로 들어가서 그야말로 입지전적으로 출세가도를 달리면서 마침내 전국을 평정하고 관백의 자리에까지 오르는, 물론 말년에는 좀 과대망상으로 해외 원정을 벌이다가 실패했지만은 명나라 황제가 일본 국왕으로 인정하는 그런 칙서까지 보내는 이 출세의 상징, 그야말로 입지전적인 그 출세가도를 달린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,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그 출세의 비결이 무엇이냐? 바로 신소쿠, 그 빠름, 그 스피드에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오늘 해보는 것입니다. 여러분,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어렸을 때부터 그 신속, 그 스피드를 보여주는 그 기질의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. 이 히데요시가 어렸을 때 조금 집안이 조금 이렇게 문제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집을 나왔는데, 돈을 가지고서 이제 집을 나왔는데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무슨 일을 내느냐, 바늘장수를 냈다 이겁니다. 바늘장수. 이 바늘장수가 뭐 떼돈을 버는 그런 일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 바늘이라고 하는 게 뭔가 이렇게 실생활에 필요한 그런 물건이었기 때문에 장사를 해가지고서 현금화를 하면서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행상을 하기에는 바늘장수만한 일이 없었다는 것이죠. 이런 무거운 돈다발이라든지 큰 그냥 귀한 기물 같은 거를 들고 다니면서 장사를 하면은 무겁기도 하거니와 도적대들의 눈에 띄어가지고서 강탈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죠. 근데 바늘은 그냥 이렇게 싸가지고 다니면은 누가 그걸 거들떠 봅니까? 근데 실생활에 아주 유용하니까는 그냥 이 장사를 잘하면은 쉽게 그때그때 팔아가지고서 여비를 마련해가지고서 돌아다니면서 쓸 수가 있는 것이죠. 이 히데요시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경량화된 그 기동성, 신속, 그 스피드, 이것을 아주 굉장히 기질적으로 중요시했다. 그리고 그것을 굉장히 그러한 어떤 재능으로서 굉장히 임기응변으로 잘 활용하면서 자기의 강점으로서 이끌어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어렸을 때 일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 히데요시가 이제 바늘장수를 하다가 마침내 그 오다 노부나가의 시종으로 들어가게 되죠. 그러면서 또 여러 가지 재치 있는 임기응변을 많이 보여주면서 이 노부나가의 총애를 받아서 그야말로 두각을 드러내고 출세 가도를 달리게 되는 것입니다. 이 오다 가문의 그 가신들의 그야말로 날고 기는 그러한 유능한 인물들이 많았지만은 이 재치, 임기응변, 빠르게, 스피디하게, 신속하게 일을 그냥 기가 막히게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이 히데요시를 따라올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. 그 대표적인 일화가 바로 스노마타성 일화가 있습니다. 이른바 원나잇 캐슬, 일야성, 하룻밤 사이에 그 성을 축성했다고 하는 기가 막힌 일화가 하나 있는 것이죠. 이 오다 노부나가가 그 자기의 장인이었던 그 사이토 도산, 그 사이토 도산의 이제 아들이죠. 이 노부나가의 그러니까 초조카가 되는 겁니다. 나중에 이제 이 사이토 가문을 치기 위해서 이나바 산성으로 진격을 하는데, 이 이나바 산성을 공략하려면은 바로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냥 쳐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
교두보를 마련하고서 진지를 구축하고서 진격을 해야 되는데 이 노부나가의 다른 가신들은 번번이 그 진지 구축에 실패를 하는 겁니다. 그냥 뭐 좀 하려고 하면은 겐세이를 받고 이제 그랬겠죠. 그런데 이 히데요시한테 일을 맡기니까는 히데요시는 하룻밤 사이에 그 진지, 그 성을 그냥 축성을 해가지고서 구축을 해가지고서 이 이나바산성 공략에 그야말로 1등으로 기여를 했다는 겁니다. 그게 바로 스노마타성인데 이 히데요시가 어떻게 하룻밤 사이에 원나잇 캐슬을 할 수 있었느냐, 일야로 그렇게 성을 지을 수 있었느냐. 이 히데요시는 미리 그 건축 자재를 다 그냥 준비를 해가지고서 바로 그 진지로 옮겨가자마자 거기에서 하룻밤 사이에 조립을 해가지고서 지어 올렸다고 하는 것이죠. 딴 사람들은 다 그냥 통나무를 들고 가서 거기서 대패질하고 막 이렇게 세울 생각을 하는데 이 히데요시는 다 그냥 미리 그 자재들을 준비해 가지고서 이른바 이제 모듈러처럼 오늘날로 치면은 이제 프리팹 공법이라고 하는 것이죠. 이제 가져가 가지고서 그냥 조립으로 하룻밤 사이에 지어 올린 겁니다. 이 히데요시의 그야말로 재치, 임기응변, 신속, 그 스피드를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일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이 히데요시가 그야말로 자기의 가장 강점인 그 신속함, 그 스피드, 이 기질을 가지고서 자기의 운명을 그야말로 이 전국을 평정하는 천하인으로 그렇게 되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혼노지해변 때였죠. 혼노지해변. 이 오다 노부나가가 이제 그 아즈치성에서 천하 포무를 선언하면서 사방팔방으로 이 오다 가문의 군단을 보내가지고서 팽창을 하고 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. 그리고 나서 이제 노부나가가 자기가 본격적으로 이제 일본을 이렇게 완전히 평정하기 위해서 교토에서 딱 그냥 중심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뜻하지 않게 자기의 믿었던 가신이었던 아케치미 스히데한테 뒤통수를 맞은 것이죠. 이제 아케치미 스히데가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. 혼노지의 변이라고 해서 이 노부나가가 혼노지라고 하는 사찰에 묵고 있었는데 이 아케치미 스히데가 그냥 정변을 일으켜서 죽이러 온 것이죠. 그래서 이 노부나가가 격렬하게 저항하다가 이거 안 되겠다, 끝났다 해가지고서 그 혼노지 본당에서 자결을 하고 이제 거기서 불타 죽었습니다. 이 엄청난 사건이 이제 신속하게 그 각지에 있는 오다 가문의 군단들한테 전해졌겠죠. 그래서 이 아케치미 스히데는 교토 일대를 접수하고서 그 다른 오다의 군단들하고 싸울 그런 채비를 하고 있었습니다. 무엇보다도 신경 썼던 게 가장 강력한 세력이었던 시바타 가스이에. 당시에 시바타 가스이에는 저기 북쪽의 우에스기 가문하고 싸우고 있었습니다. 그리고 넘버 2가 니와 나가이데. 니와 나가이데는 사실 가장 가까운 그 시코쿠 지역에서 정벌을 하고 있었죠. 그런데 니와 나가이데는 어떤 군사적인 재능이 좀 부족했습니다. 그래서 가장 가까운 그 시코쿠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케치미 스히데의 그 반란을 제압하거나 대응할 그럴 엄두를 낼 수가 없었죠. 그리고 이 노부나가의 사돈이었던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당시에 교토에 머물고 있다가 그냥 날벼락같이 이 혼노지해변 소식을 듣고서 그날로 그냥 야반도주에서 고향인 미카와로 도망가고 있었던 그런 신세였고, 그리고 하시바 히데요시는 저 멀리 서쪽의 주코쿠에서 모리 가문하고 싸우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이 하시바 히데요시가 어떻게 알았는지 귀신같이 재빠르게 이 혼노지해변 소식을 듣고서, 그때가 음력으로 6월 2일이었습니다. 6월 2일 날 그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마치 짜고 치는 고스톱 마냥 그 모리 가문하고 정전 협정을 맺고서 6월 6일 날 그 다카마스 성에서 출발해서 6월 7일 날 자기의 본거지인 히메지 성에 도착합니다. 하룻밤 사이에
무려 70kg를 행군한 것이죠. 그러니까 하룻밤 잠자는 시간 빼고는 거의 뭐 쉬지 않고서 속보로, 달리기 속도로 거의 뭐 행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. 일본 역사상 그야말로 불가사의한 미스테리한 그러한 속도의 행군인 것이죠. 뭐 일설에는 이 히데요시가 임기응변이 뛰어난 인물이다 보니까는 뭔 사건이 터지면은 돈을 풀고 뭐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거에 아주 능했던 것이죠. 그래서 빨리 행군을 해야 되니까는 어디에 그냥 진을 치고서 솥에다가 밥 해 먹는 시간도 아까운 겁니다. 그러니까는 미리 이 금을 가지고서 그 민가에다 풀어 가지고서, 돈을 가지고서 그 지나가는 길목에 있는 민가에 풀어 가지고서 주먹밥을 미리 지어놓고 대기하고 있게 하다가 행군할 때 그 백성들이, 그 이제 농민들이 그 주먹밥을 이제 행군하는 병사들에게 쥐어주는 거죠. 그러면 병사들은 그 주먹밥 먹으면서 그냥 불이 나게 그냥 달려가는 겁니다. 이렇게 행군 속도를 높였다고 하는데, 어쨌거나 하룻밤 사이에 다카마스에서 히메지로 70km를 행군해서 6월 7일 날 자기의 본거지인 히메지성에 입성하고 이제 군대를 꾸려가지고서 6월 12일 날 교토로 진격을 해서 교토 근교에 있었던 야마자키에서 아케치미스 히데이의 군대하고 만나는 것이죠. 이 아케치미스 히데이는 그냥 깜짝 놀란 겁니다. 아니 자기는 지금 저 가장 강력한 그 시바타 가스이에를 겐세이할 그걸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, 야, 저 서쪽에서 히데요시가 이른바 주코쿠 오가에시 주코쿠 대회군 그냥 며칠 밤을 그냥 달려가지고서 순식간에 이 교토로 자기를 진압하러 온 겁니다. 그래서 불이 나게 그냥 대충 군대를 꾸려가지고서 야마자키로 나갔는데 이건 뭐 게임이 안 되는 것이죠. 그래서 6월 12일, 13일에 걸쳐가지고서 야마자키에서 그냥 회전을 벌이면서 싸우다가 이 히데요시의 군대한테 완전히 그냥 박살이 나버리고 6월 16일쯤에는 이미 그 교토 근방이 완전히 평정이 돼서 이 히데요시의 소나기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. 그때 다른 군단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? 시바타 가스이에하고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그제서야 이제 자기의 본거지로 돌아와서 이제 아케치 미스히데이의 그 반란을 진압할 그 군대를 꾸리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 하시바 히데요시가 얼마나 빠른 겁니까? 이 히데요시는 이미 교토로 와가지고서 그 아케치 미스히데이의 반란을 진압하고 그 근방을 완전히 평정하고 제압을 하고 난 뒤였죠.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. 그래서 그 이후에도 뭐 기요스 회의라든지 히즈가다케 전투라든지 전부 다 이 히데요시가 주도권을 쥐는 것이죠. 그 오다 가문의 중심들은 그냥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듯이 그냥 멍하니 히데요시가 그냥 순식간에 오다 가문을 접수하는 것을 그냥 눈 뜨고 코 베이는 겁니다. 그 신속함에 결국 이 히데요시가 그 쟁쟁한 다른 그 오다 가문의 중심들, 오다 사천왕 전부 다 제압하고서 도쿠가와 이에야스까지 자기한테 꿀리게 한 다음에 마침내 이 전국을 평정하고 관백의 자리까지 오르는, 천하인의 자리에까지 오르는 그런 승리자가 되게 되는 것이죠. 여러분,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그 신속, 그 스피드, 이것은 엄청난 겁니다. 여러분, 이 빠르다고 하는 게 단순히 남들보다 뭐 작업을 더 많이 해서 효율성이 좋다, 생산성이 더 많다, 이런 수준이 아닌 것이죠. 빠르다고 하는 것은 남들이 먹을 것을 미리 자기가 낚아채가지고서 뺏어 먹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.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먼저 먹는다 라는 말이 있죠. 이게 뭐 일찍 일어나는 새가 근면성실해서 먹이를 더 많이 쪼아가지고서 많이 먹는다, 이게 아니라 늦게 일어나는 새는, 늦는 새는, 그냥 어물쩡거리고 있는 그 새는 먹이를 못 먹는 겁니다. 일찍 일어난 새가 전부 다 그냥 뺏어 먹었기 때문에. 늦게 움직이는 새는 먹이를 아예
못 먹는 것이죠. 적게 먹는 것이 아니라 못 먹는 것입니다. 빠르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죠.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렇게 빠르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 빠른 결단이 있었기 때문이고, 빨리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빠른 판단이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. 전부 다 이 두뇌 회전이라든지 몸을 움직이는 게 전부 다 빨랐기 때문에 이런 신속, 스피드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. 여러분, 빠르지 않으면, 신속하지 않으면 남에게 뺏기게 됩니다. 적게 먹는 것이 아니라 못 먹게 되는 것입니다. 먹을 수가 없습니다. 빠른 사람이 다 뺏어가는 것이죠.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그 빠른 판단, 빠른 결단, 빠른 행동, 그 전국을 평정한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, 전국 제1의 출세인물 센코쿠 이치노 슈세가에라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신속, 스피드 이야기였습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무기탄 통신의 이학선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